위도 포기했던 신기술. 한 이해냈다. KF-21 6세대 스텔스 편대 출격. 한국 진짜 미쳤냐, 기겁하는 미국.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과 이를 개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KF-21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전투기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항공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KF-21의 특징, 개발 과정, 그리고 KAI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KF-21의 개요 KILOFARAD-21이란 KF-21, 한국형 전투기 21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기존의 F4 및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 첨단 전자전 시스템, 뛰어난 기동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2. 주요 특징점 1. 스텔스 기능. KF-21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적의 탐지망을 피해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2. 첨단 센서 시스템. 최신 센서와 레이더 기술이 탑재되어 상황 인식 능력이 뛰어나며 다양한 공중전 및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기동성. KF-21은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며 다양한 전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개발 과정 점일 개발 배경. KF-21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방산 능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KF-21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요 이정표 점일, 2020년 첫 비행, 2020년 7월 KF-21의 프로토타입이 첫 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반 상식, 역사, 대인관계, 사회, 깨달음 등을 보편타당하게 알려드립니다. 2. 양산 계획. KF-21은 2026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역할 점일 KAI 소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한국의 항공기 및 방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요 기업으로 KF-21의 주 개발사입니다. KAI는 다양한 군용기 및 민간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조하며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KAI의 기여 점일, 기술 개발. KAI는 KF-21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2. 국제협력. KAI는 여러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KF-21의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인력 양성. KAI는 항공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의 항공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론 점일. 이상과 같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개요. KF-21의 개요. 개발 과정.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역할로 분류하여 검토하였으며 2. KF-21은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전투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의 개발을 통해 한국의 항공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배치는 한국의 방산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방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2. 헤럴드 비즈, 튀르키의 방산산업 특징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튀르키의 방산산업은 지난 몇십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수입국에서 자체 개발국으로의 변화를 경험했다.
199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방산 제품을 직접 구매했으나 1990년대부터 공동 생산을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일부 설계 능력을 갖췄으며 2010년대에는 자체 설계를 통한 방산 제품을 생산하게 됐다. 현재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드론과 같은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 중이다. 튀르키예는 2025년까지 방산 산업에서 자국 조달 비중을 8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에는 전차와 차세대 항공기 등 고도 기술 장비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튀르키예 국방부는 알타이 전차가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이뤄진 성과다. 지난 2월에는 차세대 전투기 칸이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 튀르키예의 작년 방산 및 항공우주 산업 수출액은 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고도 기술과 대형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방산 및 항공우주 산업 종사 10대 대기업이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베이카, 터키시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 투사스 엔진 인더스트리즈, BMC 등이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드론, 항공우주 시스템, 군용 차량 등이 꼽힌다. 튀르키예는 전차, 무인기, 항공기 등 자체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디펜스 뉴스가 작성한 100대 군수기업의 아셀산, 항공전자장비, TAI, 항공기 제조, 로켓산, 미사일 제조, MKE, 탄환, ASFAT, 군함 등 5개의 튀르키예 기업이 등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은 완제품 수출보다 튀르키예 방위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알타이 전차의 현수장치, 자동변속기, 파워팩 등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튀르키예 방위산업 공급망 참여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튀르키예 차세대 전투기 칸의 제동장치에 쓰이는 특수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도 있다. 튀르키예 기업들은 해외 기업과의 기술 협력에 적극적이며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도 해외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BAE 시스템스는 TAI와 차세대 전투기 1단계 개발을 위해 1억 파운드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롤스로이스와 케일는 차세대 전투기용 엔진 개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한국 기업은 튀르키예 방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첨단 소재와 원부자재 중심으로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특히 기체 경량화를 위한 탄소 소재, 티타늄 합금 소재, AI, 인공지능, 기술 접목 부분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튀르키예 방산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피로시험 분석 기술은 시간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현지 방산기업이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튀르키예 방산산업은 고도 기술과 대형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력과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진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FT, 러시아 군사공격 표적에 한국 포항제철과 부산화학공장. 러시아가 한국 일본과 유사시 군사분쟁을 벌일 경우 핵발전소와 민간 인프라를 타격하는 훈련 계획을 약 10년 전 세웠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31일 현지 시간 작전 목표 지역의 병력 재배치를 막기 위해 도로, 교량, 공장 등 160곳을 타격하는 내용의 러시아군의 공격 계획 문서를 서방 소식통을 통해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 문서에 대해 2008에서 2014년 러시아 동부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에 대비해 장교단을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FT는 문서에 고위 장교 육성을 위한 합동군사학교 휘장이 있다며 전문가들은 2013에서 2014년에 배포된 문서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비핵순항 미사일인 KH-101 미사일을 성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표적 목록이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러시아의 공격 대상 목록 82곳은 한국과 일본의 중앙 및 지역 사령부,
레이더 시설, 공군기지, 해군기지라고 한다. 나머지는 혼슈와 규슈를 연결하는 간몬 터널 등 일본의 도로와 철도 등 민간 인프라 시설, 도카이 원전 시설과 정제소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기반 시설 13곳이다. 한국의 민간 시설 공격 대상은 주로 교량이지만 포항제철소와 부산의 화학공장 등 산업시설도 포함되어 있다고 FT는 전했다. 또 한국의 지휘통제소 두 곳에 대한 설명에는 방어를 뚫기 위한 병력 추정치와 시설 규모 등도 첨부되어 있다고 한다. 다만 해당 문서는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다소 과장된 평가에 기반해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홋카이도 오쿠리시토에 대한 가상 임무에서 TU-160 중폭격기 한 대로 12발이 KH-101을 발사할 경우 목표 파괴율이 85%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지만 파비안 호프만 오슬로 대학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전에서 KH-101은 예상보다 은밀성이 떨어졌고 겹겹이 쌓인 방공망을 잘 뚫지 못했다고 했다. 문서에는 2014년 2월 24일 한국과 일본의 방공망을 시험하기 위해 TU-95 중폭격기 2대를 보낸 결과도 요약돼 있다고 한다. 당시 작전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 2014와 맞물려 진행됐다. 당시 항공기 39대가 18번 요격을 했는데 일본의 F4 팬텀 2대가 70분간 진행한 요격이 가장 길었다고 한다.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로 요격한 건 7건이었다.